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코디언 V2 시리즈 웨비나 그 네 번째 시간인 컨테이너 플랫폼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코디언 솔루션에서 좀 제공해드리는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보안을 어떻게 또 솔루션적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또 김범순 과장이 실제적으로 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가시화된 모니터링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고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전조 증상을 다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이 쌓여서 나중에 아주 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조 증상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은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가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과 오류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자체가 오류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모니터링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또 필요 없는 경우는 자원을 회수하고, 이런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규모를 확장하고 축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 자체, 이 결과치를 가지고 확정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가 있냐면, 모니터링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냐? 신입한테 맡깁니다, 대부분. 예. 고참들은 모니터링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모니터링 화면 계속 쳐다보면서 뭘 발견하라 하는 거는 희한하게 좀 신입한테 맡기더라고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쿠버네티스 세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자,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호스트, 물리 서버가 됐든 가상 머신이 됐든 호스트가 있을 거고, 그 호스트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는데, 앱이 컨테이너에 쌓여서 올라가는 구조고, 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가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링 대상 네 가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탑재를 하기 위한 호스트, 이거는 물리 서버가 됐든 가상 머신이 됐든 아니면 어떤 클라우드의 자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노드 첫 번째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 당연히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모니터링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관할하고 관장을 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도 즉 네임스페이스와 파드, 데몬셋, 디플로이먼트, 잡, 그런 잡, 로깅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 세계에서는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 그림으로 많이 구성을 하십니다. 주로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 조합으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랙 요 기반으로 현재 모니터링을 많이 구축을 하시죠. 근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힙스터하고 그라파나 조합으로 이렇게 많이 모니터링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슬랙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의 역할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이제 그라파나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크리티컬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거나 어떤 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람은 주로 이제
슬랙으로 알람을 전송을 보내는 요게 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구성입니다. 그리고 인하우스에서 대부분 구축하셨던 분들이나 오픈소스를 가지고 스터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구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요 예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 예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슬랙 조합 뭐 이렇게 구성하신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싱글 클러스터에 대해서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 네.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 모니터링 어떻게 할래?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각각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그냥 각각 창 다 띄워가지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걸 내가 한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모니터링 객체에 대해서 멀티 테넌시 어떻게 지원할래? 예. 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각각 모니터링 툴들을 오픈소스 툴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가져오는데 이게 멀티 테넌시가 안 됩니다. 다 싱글 테넌시예요. 싱글 테넌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거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남들도 내 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독립된 툴들을 각각 가져옵니다. 가져오려 그러면 얘네들 간에 어떤 하나의 싱글 사인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갔는데 모니터링 보고 싶으니까 그라파나를 띄웠는데 그라파나에서도 로그인을 물어봐요. 네. 얘네들 간에 계정 통합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모니터링 툴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니터링 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또 계정 치고 들어가고 계정 설정해야 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클러스터가 이렇게 됐다. 아우, 그럼 뭐 계정만 아주 거의 미칠 정도로 많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온프라미스와 뭐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계됐을 때 그쪽에서도 또 모니터링 툴들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러면 또 일관된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뭐 어떤 식으로 또 처리를 할 거냐. 이런 좀 이슈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슈를 당연히 해결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코디언이 크게 이 쿠버네티스 세계에서 모니터링 제공해 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중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가 여러 개 늘어났을 때 이걸 통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멀티 테넌시가 됩니다. 내 거는 나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해당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접근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계정과 싱글 사인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뭐 다른 모니터링 툴 때문에 또 로그인해서 들어간다.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인증을 받으면 그리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툴들을 별도 로그인 없이 들어가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다 제공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통합 계정과 싱글 사인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클러스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별로 또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고 노드별로, 네임스페이스별로, 팝별로, 앱 모니터링별로 이렇게 또 상세하게 딥하게 더 들어가서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상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MSA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서비스 메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서비스 메시에 어떤 모니터링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자체 플랫폼이 개발, 운영의 핵심 플랫폼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뭐 해킹을 하거나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었을 때 이거 범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감사 로그를 저희가 또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날려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중 클러스터에 대한 일관된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웬만하면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각각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화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모니터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일관된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 툴을 사야 됩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이런 일관된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코디언을 설계를 할 때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를 올리든 아니면 온프라미스에서 어떤 K8S를 올리든
똑같은 방식의 우리가 관리하는 멤버들은 똑같은 방식의 일관된 모니터링을 제공해주자. 자,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해서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싱글 클러스터에 대해서 상세 모니터링을 다 보이는 장소에서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콘솔입니다. 그래서 싱글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또 통합 관리를 해서 각각의 창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콘솔에서 여러 클러스터에 대해서 일관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 계정별로 다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 권한 설정을 통해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그 모니터링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싱글 클러스터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라 하면 쿠버네티스 플랫폼, 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올리기 위한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한 호스트. 이걸 우리가 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드는 물리 머신일 수도 있고 가상 머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드에서 주로 모니터하는 것은 각 해당 노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물리 머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물리 자원의 CPU, 메모리를 모니터링할 거고요. 또 가상 머신이라 한다면 가상 머신에 할당된 CPU와 메모리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어떤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노드에 보면 각각 속성들이 나오거든요. 이 속성들을 다 보시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GPU 상태를 또 모니터링 해줍니다. 주로 이제 AI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GPU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GPU에 대해서 상세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GPU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나 GPU에 대한 어떤 유틸라이제이션, GPU가 어떤 전원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온도. 그 채굴하는 데가 이 GPU 온도가 급상승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별로 모니터링 합니다. 주로 이제 클러스터 하나 만든 다음에 각각의 그 프로젝트별로 네임스페이스를 쪼갭니다. 그죠? 네임스페이스를 쪼갰을 때 네임스페이스 내에 얼마의 또 CPU와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와 CPU와 메모리에 할당된 그 범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이 자원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노드 정보와 리소스를 아까 뭐 확인하는 속성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의 어떤 정보와 시스템 리소스 또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에 워크로드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이 워크로드가 보면 한 6가지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파드,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풀셋, 데몬셋, 잡, 크론 잡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워크로드가 현재 뭐 이렇게 녹색이면 건강하게 돌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면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체 그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 내에 해당 클러스터와 해당 네임스페이스 내에 몇 개의 파드가 올라가 있고 또 몇 개의 뭐 디플로이먼트 세트나 뭐 데몬 세트나 크론 잡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STS는 이제 그 스테이트 풀셋입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뭐 DB 같은 게 주로 스테이트 풀셋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몇 개 현재 존재하고 있고 뭐 몇 개가 더 정상인지 이런 것을 다 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크로드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저희가 내장된 APM 그리고 또 MSA 같은 경우는 MSA 간의 상관관계야 요 구간별 트랜잭션 있죠. MSA로 쪼개진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쪼개진 게 때 하나의 앱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면 A가 B를 호출하거나 B가 C를 호출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가 C를 호출할 때 이 트랜잭션, 구간별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해줍니다. 그리고 또 APM 통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액티브 서비스, 엑스로그, TPS, 응답 시간, 스레드 등의 어떤 세밀한 앱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PM 같은 경우는 또 요새 뭐 서스 파티도 훌륭한 툴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제 그런 툴을 또 이용해서도 또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툴들이 컨테이너를 지원을 한다면 아코디언하고 또 충분히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 서스 파티하고 연계한 사례는 국산 그 APM 있죠, 제니퍼하고 와탭 뭐 두 회사 굉장히 훌륭한 그 국산 APM 솔루션들이죠. 그 두 회사하고 또 연계한 또 사례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한 APM도 웬만한 지표를 다 보여주는데 사실상 그들 전문 APM만큼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파워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그런 뭐 전문 APM 같은 것도 적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 좀 덜 크리티컬한 거, 비용 쓰기 아까운 거, 특히 개발계 APM 이런 거 안 사주잖아요, 그죠? 이런 데 같은 거는 뭐 저희 아코디안에 그 내장된 APM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상세히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뭐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이따 데모 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부분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환경에서 보안 고려 사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권한과 계정 통합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취약점에 대한 스캐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컨테이너를 빌드해서 컨테이너를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포를 해야 될 텐데, 이 컨테이너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스캐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취약점을 스캐닝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빌드하기 전에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 검사가 있는지. 특히 이제 요즘 개발에 대한 어떤 출행력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앱이 바뀌는 주기가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거의마다 앱이 바뀌어요. 네. 홈페이지 콘텐츠 같은 건 매일마다 바뀝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매일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과 배포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짧아지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퍼오는 거죠. 흔한 말로. 네. 어디서 퍼왔는데 거기 뭔가 들어있는 거죠. 네. 불량 코드가, 네. 멀웨어가. 네. 반드시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 검사 해 보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네. 나중에 아주 크나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기록. 이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예. 플랫폼인데 여기 들어와서 뭐 이상한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거 다 잡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사 로그를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 고려상에서 크게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통합 인증과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정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 접근 권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크게 이제 그룹하고 사용자별로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접근하는 권한, 그러니까 뭐 보기만 하는 권한, 그다음에 쓰기, 읽기 다 가능한 권한, 뭐 이런 것을 다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다중일 때 싱글 사인을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약에 통합 계정 서버가 그 해당되는 기업 내에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계정을 그대로 저희 아코디언 계정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연동이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통합 인증 권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자, 소스 취약점 스캐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개발을 시켰는데 그 개발 소스에 어떤 보안 규정을,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는 요소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오픈소스를 갖다 썼는데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뭐 준수를 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소스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앱을 빌드하기 전에 주로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코디언에서는 이제 예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이제 소나큐브입니다. 소나큐브라는 걸 통해서 빌드하기 전에 이 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저희 여기 보시는 요 CI/CD 파이프라인,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죠. 빌드하기 전에 이렇게 소스 코드에 대해서 보안 스캐닝하는 이 과정을 CI/CD 파이프라인 안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을 통해서 스캐닝을 한번 돌립니다. 스캐닝을 돌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소스에 대해서만 다음 빌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프라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에 대해서 통관, 소스에 대해서만 빌드를 수행하게끔 이렇게 또 어떤 자동화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소나큐버와 같은 소스 취약 검사 툴을 돌리게 되면 보안성에 대해서 여기 뭐 화면 예제인데요. 뭐 2개가 좀 취약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것도 클릭하게 되면 상세 취약점이 뭐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면 뭐 이걸 내용을 가지고서 뭐 팀장님들이 검토하셨다가 개발자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야, 이거 우리 빌드 못한다. 이거 다 수정해라. 뭐 이렇게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를 하고 그래서 이게 보안성이 그 소스에 대한 보안성 통과된 거에 대해서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하게 되고 앱 빌드를 하겠죠. 그죠? 앱 빌드를 하고 나면 이 컨테이너 빌드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컨테이너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 빌드가 끝나면 이걸 배포를 해야 될 텐데 배포하기 전에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취약점 검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앵커 같은 이제 이런 오픈소스 툴들이 있고 요즘 또 서스파티 툴 중에 컨테이너에 대한 그 보안 스캐닝 해주는 그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툴을 활용을 해서 보안 취약점 검사를 돌리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배포를 수행하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CI/CD 파이프라인 태워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안 취약성을 검사하고 승인받고 배포하는 이런 CI/CD 파이프라인 시나리오를 또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보안은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스캐닝하는 거. 이게 그 다른 외국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가이드는 소스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 해봐라. 그리고 빌드하고 나서 배포하기 전에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스캐닝 해봐라. 이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캐닝을 통해서 원천 차단을 하는 것. 불량한 애들은 절대 배포하지 말아라. 빌드하지 말아라. 원천 차단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최선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를 보신다면은 깃과 SVN을 통해서 이제 개발 소스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이런 뭐 소나큐버나 뭐 ASM과 같은 툴을 통해 가지고 뭐 코드 인스펙션을 돌려보고요. 그래서 통과된 것만 빌드를 수행하고, 그래서 뭐 메이번 빌드든 그라들 빌드든 안트 빌드든 뭐 수행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앱 빌드가 끝나면 이제 컨테이너 빌드를 합니다. 컨테이너 빌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취약점 검사. 컨테이너 안에는 뭐 OS에 대한 그 이미지, 그 바이너리하고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웹 애플리케이션 같으면 이제 그 해당되는 미들웨어나 웹 솔루션에 대한 이런 그 앱들이 서로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컨테이너로. 요럴 때 OS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성, 이런 검사를 돌려줍니다. 보통 이런 툴들이 돌려주고, 통과된 거에 대해서만 배포를 하는데, 배포하기 전에 또 중간에 또 승인 단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CI/CD 파이프라인에. 그래서 승인 단계를 넣어서 승인 하에 이렇게 배포하게끔 이런 식으로 주로 일반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서 빌드부터 시작해서 배포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안 스캐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스는요, 이제 앱의 생산, 배포,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코디언 클러스터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들을 저희 아코디언 상에서는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로그 기록을 다 남기고 이걸 또 그래프로 다 보실 수가 있고, 상세하게 어떤 계정으로 들어오신 분이 어떤 일을 이 시간대에 다 했다는 걸 저희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못 접근하셔서 잘못된 행위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쉽게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슈가 터지면은 알람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 SMS, 슬랙,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알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요 SM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그 고객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SMS 서버가 연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통신 방식에 맞게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SMS가 제공해주는 어떤 규약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아마 뭐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개발이 추가로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모니터링 부분과 보안에 대한 부분 제가 소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김범승 과장 쪽에서 실제적으로 데모를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모 끝나면 Q&A 세션을 가질 텐데 아마 저희 이 웨비나 자주 들어오신 분은 아실 텐데요. Q&A 창이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Q&A 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여기 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데모 끝나고 나서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텍 OSS 기술팀 김범승입니다. 아코디언 V2는 싱글 클러스터와 멀티 클러스터의 중앙 집중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클러스터 자원 모니터링은 각각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기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통한 클러스터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시보드는 아코디언 V2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클러스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호스트 클러스터, 멤버 클러스터의 버전 정보 및 노드, 포드, 볼륨, 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CPU, 메모리 사용량의 탑5를 통해서 빠르게 주요 서비스의 현황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 환경을 살펴보면 클러스터 인포에서 호스트 클러스터 한 대와 멤버 클러스터 한 대로 구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클러스터 중에 호스트 클러스의 POC 노드 1의 CPU와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 대시보드는 선택된 클러스터의 리소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러스터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 쿠버니티스 오브젝트 정보, 포드의 CPU, 메모리 사용량의 탑5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환경에서는 모든 포드 중에 소나큐브와 엘라스서치의 메모리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대시보드는 선택된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 지표를 제공합니다. 네임스페이스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 쿠버니티스 오브젝트 정보, 포드의 CPU, 메모리 사용량의 탑5와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는 포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환경에서는 데모 네임스페이스의 APM 서버 포드가 CPU가 가장 높으며 메모리는 JMeter 서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에서는 각 대시보드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버뷰에서는 클러스터의 전체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을 보여주며 네임스페이스별의 리소스 쿼터 정보와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실시간 정보만 보여줬다면 모니터링에서는 과거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로 고침을 활성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파드 모니터링은 클러스터에 생성된 모든 포드의 자원 사용량을 제공하며 특정 노드에 생성된 포드 정보만 조회해서 보거나 네임스페이스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노드 모니터링은 클러스터로 구성된 노드의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과 네트워크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마다 생성된 포드의 자원을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 풀셋은 해당 워크로드에 복제된 포드의 사용량을 파악 가능하여 서비스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GPU가 있다면 클러스터에 GPU 노드가 있다면 GPU, 메모리, 전력 사용량, 온도 등 모니터링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코디언 V2에서는 CPU와 메모리 같은 자원 모니터링 외에도 컨테이너 로그와 이벤트 로그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과거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리소스 정보만 조회 가능한 검색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APM은 클러스터에 배포된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포드별 또는 워크로드별에 선택해서 원하는 서비스의 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액티브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스레드 정보를 확인 가능하여 늦은 응답을 유발시키는 작업을 빠르게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TPS 방문자 응답시간, CPU, 메모리 등의 성능 지표를 제공하며 응답시간 분포 그래프인 X로그를 제공하여 전체 트랜잭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느린 트랜잭션을 선별적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튜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생성되고 실행되는 리소스의 이벤트를 시간과 이름별, 중요도별로 나열하여 기존 리소스별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컨테이너 보안을 위한 이미지 검증과 애플리케이션 소스 검사입니다. 아코디언에서는 빌드된 이미지를 앵커를 통해 이미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CI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조회 가능하고 각 CV별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 시에 소나큐브를 통해 소스 분석 및 소스의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CI 파이프라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코디언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